가장 화려한 몰락 혹은 가장 처절한 축제.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무너지던 날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증권사 리포트마다 매도 의견이 줄을 이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조 원을 던지며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이 끝났다는 말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평택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교 1등이 갑자기 시험지를 백지로 냈습니다. 당연히 꼴찌가 됩니다. 선생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랍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백지를 낸 이유가 다음 시험의 출제위원이 되기 위해서였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난 1년간 삼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의 실체입니다. HBM3 테스트 탈락, 주가 반토막, 이재용 회장의 침묵. 겉으로 보이는 삼성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온 저는 이 장면에서 전혀 다른 신호를 읽었습니다. 무너지는 것과 무릎을 굽히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세계 반도체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진짜 강자는 추격하지 않습니다. 건너뜁니다. 인텔이 주도하던 시대를 AMD가 뛰어넘은 방식, 애플이 노키아를 제친 방식이 모두 같았습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건너뛰는 퀀텀 점프. 삼성이 선택한 것도 정확히 그 방법이었습니다. HBM3를 따라잡는 것은 삼성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HBM4를 먼저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는 동안 삼성은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도각의 결과가 지금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당 11.7GB, 국제 표준보다 46% 빠른 속도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난 1년의 침묵을 단번에 설명합니다. 삼성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업계가 코웃음 치는 동안 평택 지하에서 갈아온 칼날의 날카로움을 이제 세상에 꺼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당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적립식 펀드,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에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의 역전극은 단순한 기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의 막에 걸쳐 이 역전극의 전모를 공개합니다. 왜 삼성이 의도적으로 패배를 선택했는지, 그 패배 속에서 어떻게 역전의 설계도를 그렸는지, 그리고 지금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숫자와 함께 냉정하게 해부할 겁니다. 200조 원. 증권가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 영업이익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숫자는 손에 잡힐 듯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그 경로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을 열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십시오. 삼성전자가 HBM3 경쟁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당신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거인은 정말 넘어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약을 위해 무릎을 굽힌 것이었을까요? 전교 1등의 자발적 낙제.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 HBM3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퍼지던 날 주가는 장중 4만 원대로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에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여의도는 패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이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1등 기업이 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보여야 할 반응이 없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도 임원 교체도 대국민 사과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1등 기업은 절대 현재 세대 경쟁에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격차가 복리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불문율을 스스로 깼습니다. 이것을 실수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이 뒤처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읽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이 HBM3를 통과시키지 못할 수준이었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하지만 통과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곳에 그 에너지를 쏟기로 했다면 그것은 전략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HBM3 테스트 탈락 이후 삼성이 보여준 행보를 보십시오. 인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평택 신규 라인 투자를 오히려 확대했습니다. 지는 팀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음 판을 준비하는 팀의 행동입니다.
전교 1등이 자발적으로 낙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입 시험이 아닌 더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삼성이 포기한 것은 HBM3 시장의 1위 타이틀이었습니다. 삼성이 준비한 것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의 선점이었습니다. 1위라는 타이틀을 내던지고 삼성이 얻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도끼. HBM3 양산 경쟁에서 벗어나면서 엔지니어들이 다음 세대 개발에 모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패배자로 불리는 치욕이 조직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우리가 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엔지니어들은 더 오래 남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건너뛰어 도착할 목적지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HBM3를 포기하고 바로 HBM4로 가겠다는 결정은 HBM4 시장이 반드시 열린다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도박입니다. 삼성은 그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답은 AI 서버 시장에 있습니다. 챗GPT가 출시되던 날부터 삼성의 기획팀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AI 서버의 폭발적 성장은 기존 HBM의 속도 한계를 반드시 깨트릴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HBM3로는 부족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삼성은 누구보다 일찍 읽었습니다. 거인은 단순히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약을 위해 무릎을 굽힌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약의 목적지, 한 세대를 통째로 건너뛰는 무모한 결정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업계가 코웃음치던 그 전략이 어떻게 신의 한 수가 됐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추격이 아닌 추월, 1나노미터의 승부수. 남들이 열심히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돌 하나씩, 조심조심, 순서대로. 그런데 삼성은 강변에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업계가 기초도 안 됐는데 응용 문제를 풀겠다고 비웃을 때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그 비웃음을 연료로 삼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이 선택한 전략의 공식명은 HBM4 직행입니다. HBM3E를 거치지 않고 바로 차세대 규격으로 넘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것은 전례 없는 결정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그 세대에서 얻어야 할 수율 노하우와 공정 경험이 사라집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이 업계가 삼성을 향해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삼성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공백을 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백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HBM4의 공정 난이도가 HBM3E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라면 HBM3E의 경험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익숙한 엔지니어보다 새로운 방식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삼성은 그 역설에 베팅했습니다. HBM4의 핵심은 1나노미터급 공정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에서 1의 차이는 물리적 한계에 근접하는 도전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에서 회로를 새기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회로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의미합니다. AI 서버에서 이 두 가지는 곧 돈입니다. 경쟁사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E에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꾸준한 추격을 이어갑니다. 두 회사 모두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은 1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1등은 언제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도박에서 탄생합니다. 삼성 내부 엔지니어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탈락 이후 12개월 동안 주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 다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평택 캠퍼스 곳곳에 간이 침대가 놓였습니다. 이것이 패배한 조직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결심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퀀텀 점프 전략의 가장 큰 위험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빨리 도착하면 시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경쟁사의 시장을 내줍니다. 삼성은 그 타이밍을 AI 서버 시장의 성장 속도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GPU가 요구하는 메모리 스펙이 HBM4를 필요로 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에 맞춰 제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현실이 됐습니다. 초당 11.7GB. 이 숫자가 공개된 날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들의 침묵, 그리고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환호. 두 반응 모두 같은 사실을 확인해줍니다. 삼성이 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도체의 전탱터에서 속도는 입장권입니다. 진짜 승부는 다른 곳에서 납니다. 아무리 빠른 칩이라도 만들어내지 못가 없습니다. 반도체의 진짜 공포는 수율에서 시작됩니다. 100개를 만들면 몇 개를 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 버려지는 숫자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삼성이 쓰레기통 안에서 피워낸 꽃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표준을 비웃는 압도적 속도. 반도체 속도 경쟁에서 1%의 차이는 의미 없습니다. 5%도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46%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닙니다. 판 자체를 바꾸는 숫자입니다. 삼성이 공개한 HBM4의 속도, 초당 11.7GB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숫자를 현실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AI 서버는 초당 수십억 개의 연산을 처리합니다. 그 연산 하나하나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저장소에서 꺼내 연산 장치에 전달하는 속도가 느리면 아무리 강력한 GPU도 멈춰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을 메모리 병목이라고 합니다. HBM4의 46% 속도 우위는 이 병목을 46% 더 빠르게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젠슨 황은 지금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속기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려면 메모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스펙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메모리 기업도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삼성의 HBM4는 그 요구 조건을 46% 초과 달성했습니다. 국제표준이라는 것은 다수의 기업이 동의한 최소 기준입니다. 표준을 맞추면 시장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20% 초과하면 좋은 성적입니다. 표준을 46% 초과하면 규칙을 다시 쓰는 겁니다. 삼성은 지금 다음 세대 표준이 어디에 설정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 속도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HBM3 테스트 탈락 이후 12개월, 삼성의 메모리 사업부는 단 하나의 목표만 향해 달렸습니다. 속도의 물리적 한계를 깨는 것.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버려졌습니다. 각각의 실패가 다음 시도의 데이터가 됐습니다. 실패를 쌓아서 성공을 만드는 방식. 이것이 반도체 개발의 본질입니다. 속도 46% 우위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경쟁사가 이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1, 2세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에서 한 세대는 보통 2년입니다. 즉, 삼성은 지금 이 순간 2에서 4년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겁니다. AI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년 동안 삼성은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경쟁에서 이긴 것과 시장에서 이기는 것은 다릅니다. 속도는 기술의 문제입니다. 시장은 수율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빠른 칩이라도 100개 중 99개가 불량이면 팔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진짜 실력은 이 수율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삼성의 HBM4 현재 수율이 공개됐습니다. 60%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실망스럽습니다. 10개 중 4개를 버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숫자의 맥락을 알면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반도체 역사에서 신공정 초기 60% 수율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버려지는 40%의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HBM4의 몸값이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숫자를 정확히 공개합니다. 100개를 만들면 40개를 버립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면 이 수율은 폐업 수준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다릅니다. 버려지는 40개의 원가가 아무리 높아도 팔리는 60개의 단가가 그것을 압도하면 됩니다. 지금 HBM4 시장에서 그 방정식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수율의 의미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수율 60%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나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양산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60%를 달성했다는 것은 반도체 업계에서 기적에 가까운 성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공정 초기 수율은 30-40% 수준에서 시작합니다. 왜 초기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는 공정에서 먼지 하나, 온도 변화 0.1도, 화학물질 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불량을 만들어냅니다. 이 변수들을 하나씩 통제하는 과정이 수율 향상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경험의 축적입니다. 단기간에 건너뛸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과정을 압축했습니다. 어떻게 압축했을까요? AI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수천 개의 불량 샘플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불량 패턴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미세 불량을 AI가 제조 단계에서 잡아냅니다. 수율 향상에 필요한 수개월의 시행착오를 수주로 단축시킨 겁니다. 반도체 제조에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삼성의 선택이 수율 60%라는 숫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60%의 경제약을 보겠습니다. HBM4 하나의 예상 판매가는 HBM3의 3배 이상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성능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은 성능이 좋으면 가격을 묻지 않습니다.
46% 빠른 메모리가 AI 연산 속도를 높여주면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40개의 원가를 팔리는 60개의 프리미엄 가격이 충분히 상쇄합니다. 수율은 또한 방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60%보다 6개월 뒤에 75%, 1년 뒤에 85%가 더 중요합니다. 수율이 오를수록 단가는 내려가고 마진은 올라갑니다. 경쟁사가 아직 60%도 달성하지 못한 시점에 삼성이 85%에 도달한다면 그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삼성은 지금 그 격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율을 올리는데도 돈이 듭니다.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 불량 처리 비용. 이 막대한 지출을 감당하는 자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HBM4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삼성의 금고로 돈다발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메모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구형 모델이 삼성의 가장 강력한 총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반란의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관이 명관, 범용 D램의 반란. DDR4를 아십니까? 2014년에 등장한 메모리 규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치면 갤럭시 S5 시절 기술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석 리포트에도 한 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형 메모리의 가격이 한 분기 만에 9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의 최대 수혜자가 삼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의 시선이 HBM에 쏠리자 경쟁사들이 일제히 범용 D램 생산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라인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향해 달릴 때 현재의 수요는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범용 D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PC가 있는 곳, 서버가 있는 곳, 스마트폰이 있는 곳 어디든 들어갑니다. AI 서버가 HBM을 쓰더라도 일반 서버는 여전히 DDR4와 DDR5를 씁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억 대의 일반 서버가 매년 메모리를 교체합니다. 그 수요는 줄지 않았는데 공급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은 이 상황을 미리 읽었습니다. 경쟁사들이 HBM으로 라인을 전환하는 동안 삼성은 범용 D램 생산량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폭 늘렸습니다. 당시에는 이 결정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유지된 시장에서 삼성은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았습니다. 수치로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024년 하반기 메모리 사업 실적에서 범용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HBM 개발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비용을 범용 D램에서 나온 현금이 채웠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온 돈다발이 앞문의 연구개발비를 댄 셈입니다. 이것이 삼성의 포트포리오 전략의 힘입니다. 하나의 제품에 올인하지 않고 세대별로 다양한 제품군을 유지하면 특정 세대가 흔들려도 다른 세대가 버텨줍니다. 위기의 시기에 이 다양성이 생존을 보장합니다. 단일 품목으로 돌아가는 경쟁사와 삼성의 차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용 D램 가격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공급이 회복되면 가격은 다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HBM4 양산 체제를 완성하는 시점과 범용 D램 가격이 정상화되는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식으면 다른 쪽이 달아오르는 구조입니다. 금고가 든든해진 삼성은 이제 더 대담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조 원의 설비를 뜯어고치는 결정, 이미 투자한 라인의 용도를 전면 변경하는 파격적인 결정.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범용 D램이 만들어준 재정적 여유 덕분입니다. 평택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기습 증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증설의 방향이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한 설비를 왜 뜯어 고쳤는지 그 파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이름을 지금 공개합니다. P4 라인의 변심, 파운드리를 버리다. 수조 원이 들어간 설비를 뜯어 고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업이 세상에 몇이나 됩니까? 투자한 돈을 묻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결정은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삼성이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택 P4 라인에서입니다. P4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네 번째 생산동입니다. 부지 면적만 축구장 수십 개에 달합니다. 당초 계획은 파운드리, 즉 다른 회사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TSMC와 경쟁하겠다는 삼성의 오랜 아심이 담긴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전격 수정됐습니다. 파운드리 대신 메모리를 생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정확히는 HBM4를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 생산에 P4 라인을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반도체 업계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포기했다는 해석과 삼성이 진짜 싸움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후자로 읽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의 지위는 지금 당장 뒤집을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이 TSMC를 떠나지 않는 한 삼성 파운드리가 1위가 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HBM 시장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창입니다. 삼성은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집중한 겁니다. P4 전환의 경제학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운드리 라인을 메모리 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조 원입니다. 매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HBM4 수요가 예상대로 폭발한다면 그 매몰 비용을 1-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AI 서버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하면 이 계산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토록 과감할 수 있었던 데는 외부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삼성 내부의 결정만으로 수조 원의 라인 전환을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주주들이 반발합니다. 이사회가 제동을 겁니다. 그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확실한 수요처의 보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결정의 배경에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그가 삼성에 보냈다는 시그널의 내용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그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는 삼성의 행동이 증명합니다. 수조 원짜리 라인을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만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젠슨 황이 삼성에 보낸 시그널의 실체와 그것이 21만 전자라는 숫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젠슨 황이 공개석에서 삼성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횟수를 세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1년간 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 CEO의 발언 한마디는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움직입니다. 그 입에서 삼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젠슨 황의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지만 메모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AI 가속기의 평능은 GPU와 메모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GPU도 느린 메모리와 만나면 성능이 반감합니다. 젠슨 황에게 고성능 메모리 공급사는 단순한 부품 업체가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그것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의 입장에서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엔비디아의 풍산 라인이 멈춥니다. 두 번째 공급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삼성입니다. 업계 소식통들은 젠슨 황이 삼성 측에 HBM4 물량을 전량 가져가겠다는 구두 확인을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공식 계약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그널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삼성의 P4 라인 전환 결정, 젠슨 황의 공개 발언 패턴 변화, 그리고 증권가의 즉각적인 목표 주가 상향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증권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숫자는 21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의 2배가 넘는 이 숫자가 현실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업이익 200조 원입니다. 삼성 역사에서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는 숫자입니다. 200조 원의 근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HBM4가 예상 가격으로 양산되고 엔비디아에 공급되면 메모리 사업에서만 연간 80에서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범용 D램 회복, 랜드 플래시 가격 정상화, 파운드리 사업 소폭 개선이 더해지면 200조 원이라는 숫자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는 곧 조건부입니다. HBM4 수율이 계획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젠슨 황의 시그널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가 예상대로 폭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빗나가면 시나리오는 수정됩니다. 투자는 항상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데 결정적인 데드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시간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어떤 미래가 열리는지 마지막 장에서 공개합니다. 결론, 거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 주가창을 여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단순한 주가가 아닙니다. 1년간의 침묵, 수조 원의 투자,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쏟아부은 밤들이 압축된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의 분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에게 남은 마지막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블랙웰 울트라 시리즈의 양산 일정입니다. 이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 스펙이 HBM4를 요구합니다. 블랙웰 울트라가 데이터 센터에 납품되는 시점에 HBM4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을 가져갑니다. 삼성의 모든 준비가 이 데드라인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율 60%는 시작입니다.
삼성의 목표는 연내 75%, 내년 상반기 85% 이상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율 85%는 완전한 양산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HBM4 단가가 충분히 내려가 엔비디아 외의 다른 고객들도 대량 구매를 시작합니다. AMD, 인텔,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 모두 HBM4를 필요로 합니다. 시장 자체가 폭발합니다. 경쟁사들의 상황도 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E 시장의 강자이지만 HBM4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판이 새로 짭니다. 마이크론은 기술력보다 미국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 순수 기술 경쟁에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삼성이 HBM4에서 압도적인 기술 유의를 확보한다면 이 두 경쟁사를 동시에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구조를 이해하면 삼성의 위치가 더 선명해집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에는 GPU가 필요합니다. GPU 옆에는 반드시 고성능 메모리가 붙습니다. AI 시장이 크면 클수록 HBM 시장이 함께 커집니다. 이 성장의 방향은 앞으로 수십 년간 바뀌지 않습니다. 1년 전 삼성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삼성이 무릎을 꿇는 것을 넘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를 패배로 읽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언제나 이런 오독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 안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오늘 이 분석은 당신의 투자 판단을 위한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없다면 거인의 도약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분석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삼성전자의 역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율이 75%를 넘어서는 날, 젠슨 황과의 파트너십이 공식화되는 날, 그리고 영업이익 200조 원이 실적 발표장에서 숫자로 확인되는 날, 그날들이 머지않았습니다. 거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